창업 인큐베이터는 여러분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지원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해오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최근에 완벽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도 그냥 진심을 다해서 써주시면은 저희가 이걸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한번 해보고 영 안 맞으면은 안 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초보 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업인배 벌써 3회차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제가 긴장되는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 참여자 7명이에요. 7명. 과연 어떤 사연으로 왔을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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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가 좁다고 느껴진 게 처음인데 (171) 타코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떤 팀인지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 네, 저희는 이제 내년에 네. 학교에서 이제 창업 어드밴스라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1차 평가를 해서 이제 한 팀이 떨어지고 2월 달에 또 경쟁을 해서 최종으로 한 팀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아직 그럼 확정이 난 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경쟁 중인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송대에 들어가 있는 건 중식이에요. 멕시코 음식 저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중식보다는 살짝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타코에 도전하는 이유는? 일단 저희가 처음으로 생각한 거는 대전 이제 우송대 주변에 타코 상권이 없다가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주목을 했었고 2023년하고 24년 트렌드가 멕시코 이제 타코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걸로 하면 이제 될 수 있겠다,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오.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받아본 거 중에 디테일하게 온 거 처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경쟁자가 있어서 그랬군요. 원래는 한 80페이지 정도 되는데 80페이지라고요? 그 정도로 추려온 겁니다. 저희. 교수님들이 다 보시는 거예요, 이거? 메뉴 하나마다 사진을 다 찍으셔가지고 원가를 다 잡고 레시피도 다 잡고 주변 상권 분석에다 브랜드 분석에다 가지고 진짜 오픈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는 안 하거든요. 근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쭉 봤는데 객단가가 13,500원, 14,500원 정도 점심에 150명을 하더라고요. 3회전, 저녁이 2회전. 보통 그렇게 되나요? 지금 중식하고 있는 자리로 보면은 3회전, 2회전까지는 아닌데 이제 처음에 오픈했을 때 한 2달 정도는 저희 갔을 때도 사람은 되게 많더라고요. 학생들하고 교직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메뉴 짜시면서 뭐 어려운 일 없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팀원 전체가 멕시코 음식에 대해서 조금 전무하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서 학교에서도 멕시코 음식에 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서 시작이 좀 첫 발을 띄는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전무한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멕시코 음식에 아니, 대해서 이제- 아는 게 없는데 지금 멕시코 레스토랑이 하는 거예요? 타코랑 뭐 기본적인 메뉴는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깊이는 알고 있지 못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오늘 깊이감을 더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오면 좋겠네요. 너무 좋겠죠. 그죠? 네.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창업인배 지금 3화째인데 1, 2화는 첫날에는 전문가 피드백을 안 드렸어요. 근데 날이 갈수록 보니까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다음 주에는 그리고 1차 피드백을 할 거고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보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할 거잖아요. 첫날 피드백을 다 받아두는 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간을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첫 회부터 아마 피드백을 좀 받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멕시코 음식 쪽에서는 실력 있는 셰프님을 모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진행하시는 거 피드백을 좀 드릴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것도 할 말이 없고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드디어 3회 정도 하니까 깨달았는데 이거 그냥 솔직히 종이에다가 숫자가 써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일하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안 되더라고요.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하면서 경험 쌓아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여기 근데 7분이 다 주방에 있는 건 아니죠? 네. 예, 맞습니다. 배치가 어떻게 돼요? 주방 4, 홀 3 이렇게. 그렇게요. 얘기를- 지금 전부 다 요리사죠?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가 하느냐의 문제겠네요. 여기서 생각했을 때 4명이 누가 에이스냐 같은 거네요. 이게 흑자를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프로젝트를 열었는데 적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저희 손해입니다. 적자를 여러분들 사비로 메꿔야 되는 거예요? 메꾼다기보단 애초에 재료비랑 처음 인테리어비를 다 저희끼리 하고 임대료랑 인건비만 저희가 지원받는 거여서 그 외의 것은 저희가 부담해야 해서 전 무조건 흑자를 낸다는 마인드로 아, 하고 그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투자한 걸 다 회수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10개월 안에 넘겨야 해서 회전수도 무리하게 잡고 객단가를 올리려고 나눠 먹는 메인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쉽지 않구나. 저는 그냥 학교에서 약간 날먹으러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군요. 큰일 났네. 알겠습니다. 할 얘기는 다 나눈 것 같고 여러분들 그러면 준비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코 먹으러 어디 다녀봤어요? 한남동부터 걸어가지고 네. 이태원, 삼각지, 대방촌 이렇게 해서 서울역까지 걸어가는 루틴으로 요새 짜서 많으니까. 저희 엘몰리노랑 타코 스탠드 그 어딘가를 거기서 약간 감명을 받고 브랜딩을 다시 했어요. 방금 전에 좋아한다고 했던 그곳의 셰프님이 오셨어요. 네, 진흥원 셰프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네, 저는 이제 한남동 에스콘디도, 이제 성수 에몰리노, 그리고 신당동 중앙시장에 있는 라카에라고 다양한 멕시코 음식 하고 있고, 또 멕시코 음식 전문적으로 하는 푸드 스타트업 대표이자 셰프 진우범이라고 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또 좋은 음식 먹어보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그 예전에 월드베스트 레스토랑에서도 일하셨잖아요. 맞습니다. 푸요리라는 레스토랑에서 일했고요. 네. 멕시코에서 한 4년 정도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근무하다가 제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멕시코 셰프들하고 네. 같이 컨테스트에 나가셔서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어떻게 멕시코에서. 이기신 거예요? 이게 약간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희가 한국인이어서 어드밴티지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저희한테 너무 작은 한국 음식과 멕시코 음식들이 비슷한 결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합해서 좀 한번 접목시켜가지고 또 저만의 이제 멕시코 음식을 그때 만들어 봤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어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멕시코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꼭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너무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네. 오늘 좀 매의 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성대에서 진행하시는 학생분들이 오셨는데 셰프님 레스토랑을 들리고 나서 뭔가 컨셉을 막 갈아엎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뭐 움직이거나 동선 이런 것들, 일하는 네. 것들 보시고 약간 조금 효율적인 방법이 더 있으면 그런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메뉴 한번 보여주시면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어떤 메뉴가 나올 거예요? 타코로는 비리아 타코랑 비리아 타코, 저크 치킨 타코, 저크 치킨 라이스로는 카르니타스 라이스, 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치미창가로는 메인 요리로는 비프 치미창가 이렇게 준비 중입니다. 고기는 그럼 다 언제 준비한 거예요? 크랩은 오늘 아침에 와서 네. 준비했습니다. 셰프님 요새 네. 뭐 SNS나 이런 거에 비리아 타코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엄청 많이 올라오죠. 비리아 타코란 게 뭐예요? 비리아 타코가 사실 이제 바바코아 타코랑 비리아 타코가 이제 같은 의미인데요. 네. 할리스코 지역에서 뭐 원래는 이제 염소로 많이 만들었고 소고기로 멕시코 향신료들이랑 다 같이 이제 원래 피트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서 훈연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만드는 타코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육수가 나온 것들을 모아서 찍어 먹는 게 비리아 타코고 그냥 그 고기 자체는 바바코아라고 합니다. 바베큐의 어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바바코아 자체가. 비리아 타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맨 마지막에 소스 같은 거 네. 찍어 먹고 또 만드는 과정에도 뭔가 소스 같은 거 막 바르고 그러는데 그게 뭐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약간 퍼포먼스를 위해 가지고 나온 부분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이게 비리아 타코 원래 존재했던 타코지만 약간 SNS로 좀 핫해진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뭔가 바이럴하고 그런 모습이 좀 집중이 돼서 그렇지 사실은 뭐 치즈가 안 들어가도 비리아 타코고요. 콘소메 자체를 같이 먹는 행위가 약간 비리아 타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기를 만드는 과정에 나온 육수를 네. 같이 곁들여가지고 찍어 먹는 게 이제 그거를 비리아 타코라고 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바코아는 옛날부터 되게 많이 사람들이 먹고 한국에서도 타코집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비리아가 이제 핫해지면서 뭔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원래도 네, 했던 거였다. 네, 맞습니다. 콘토띠아가 있고 밀토띠아가 있잖아요. 지금 네. 저기 치미창가 튀기는 거는 밀토띠아고 여기 지금 타코 만드는 건 콘토띠아인데 네. 어떻게 나눠가지고 쓰나요, 보통은? 어디에 뭘 써야 된다 이런 거는 많이 없고요. 네. 근데 이게 콘토띠아가 조금 더 이제 전통적인 타코라고 많이 하고요. 근데 밀토띠아도 이제 멕시코 북부 지방에서 원래 쓰던 이제 또띠아여서 잘 어울리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드를 이렇게 낮게 설정한 이유가 있나요? 온도가? 저희가 원래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그리들도 사실 오늘 처음 써보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프라이팬에서 항상 했었는데 네. 오늘 이런 환경에서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네. 어떤 식으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들로 할까 아니면 원래 하던 대로
가난하게 프라이팬으로 할까? 그러면은 고민을 거기 많이 지금 이제 들어가는 업장의 주방에는 그리들이 구비가 네, 되어 있는 그리들이 상황이죠. 있습니다. 그럼 그리들로 하는 게 맞죠. 비리아에 안초 하나 넣잖아요. 네. 안초 하나 빼고 해보셨어요? 안초 칠리? 안초 안 빼봤어. 그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넣고 안 넣고 하나 딱 넣었을 때. 향신료에 있어서 네. 전체적인 제가- 맛의 차이가. 비리아에 있어서 네. 여태까지 좀 숙제 같았던 게 네. 신맛이 네. 좀 계속 났던 거 이슈 하나랑 간 이슈 네. 딱 이 두 가지가 비리아에 있어서 제일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1차 팝업, 뭐 2차 팝업, 저희가 장기 팝업 이렇게 3번 총 거쳐서 어떤 분들은 너무 맛있다,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네. 어떤 분들은 좀 짜다. 짜다, 향신료 맛이 세다. 네. 그래서 저희가 향신료를 넣었다 뺐다, 그다음에 뭐 화이트 와인 비네거 같은 경우도 신맛도 네. 많이 줄였다가 설탕도 올려왔다가 해서 결국 지금의 레시피가 좀 나오고 지금은 있어서 최정으로 나온 게 지금의 레시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나마 베스트인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음식은 호불호의 영역이어가지고 그거를 넣을 거면 넣고 안 넣을 거면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온라인 인터넷 같은 데 나와 있는 레시피들을 그냥 그걸 보고 아 여기 안초고라는 고추를 써야지 진짜 그런 코구나라고만 인식을 하고 근데 그걸 본인들이 안초고추가 어떤 맛이 나고 왜 이 고추를 쓰는지에 대한 생각은 안 한 것 같아가지고 그 레시피를 봤을 때 그게 그 맛이 두드러지게만큼의 양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이걸 왜 넣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한번 물어봤던 겁니다. 사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는 넣어봤는데 빼보진 않았어가지고 빼본 맛을 저희가 또 한번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타코라이스 만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푸는 것보다 네. 150g 정도가 되는 용기를 찾아가지고 네. 거기에다 하나 싹 담고 그냥 툭 넘겨야지 이거를 계속 이렇게 재면은 네. 점심에 50개씩 사면은 150개잖아요. 네, 맞습니다. 라이스가 그러면 못해도 70개 이상 들어올 확률이 높은데 맞습니다. 이걸 계속 재고 있으면은 큰일 난다. 네. 그래서 실제 서비스 할 때는 그거 좀 빨리 나갈 수 있게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엄청 많이 주네요. 이거 맞아요? 밥이 120g 이렇게 많다고? 햇반 120g에 220g 아니야 이거? 제가 저걸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네, 310g이었고요. 네, 2.5배 줬고요. 본인들 주방이 아니니까 네, 그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매장에서 라이스 관리는 어디다가 하세요? 지금 이제 그 밥솥을 써가지고 해놨는데 네. 밥솥에서 하나요? 저희가 원래 안남미 같은 경우는 찜기에 쪄서 하는 방법이 있고 밥솥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업장을 가게 되면은 한번 쪄내서 안남미를 익힌 다음에 밥솥을 옮겨 한번 뽑아. 밥솥으로 옮겨서 이 밥솥이 지금 밑에 누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관없나요? 이렇게 눌러도? 이게 회전만 좀 괜찮으면은 네, 크게 상관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메뉴 개발 팀장님 지금 요리를 시작하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셨죠? 저요 일하고 업장에서 있던 거는 한 네. 3년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년. 지금 이 팀에서 가장 경력이 많은 분이 3년입니다. 네. 네, 그거를 감안해 주시고 약간 알겠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인 그러면 약간 음식의 컨셉이 멕시코 중에서 뭐 텍스맥스도 있고 전통적인 멕시코도 있고 스트리트 타코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좀 어떤 컨셉으로 한 건가요? 저희가 위치적 특성상 학교 앞에 있다 보니까 단가가 높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텍스맥스 뭐에 해당되는 칠리콘 카르네도 있고 아니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길거리 타코 이런 바이브를 좋아하는데 그것도 있고 아니면 운영하시는 레스토랑처럼 좀 하이엔드 레스토랑도 있고 그것들을 다 섞어서 결국엔 학생이 진입 장벽이 높지가 않고 이 정도 향신료면 먹을만한데? 괜찮은데? 이거 처음 보는 음식인데 먹을만한데? 맛있는데? 이 정도의 수준을 저희가 스스로 좀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결국 합쳐서 지금의 결과물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컨셉 자체가 모호한 것 같아요. 되게 그냥 다른 멕시코 음식점들에서 볼 수 있는 음식들을 깔아 놓으신 것 같고 여기서 이거 갖고 오고 저기서 갖고 오고 좀 그런 방향성을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차피 또 학생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뭔가 장사를 해서 크게 이득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조금 더 어떤 음식을 하고 컨셉을 정하고 그게 사실은 뭐 1년 운영하는 거지만 그 추후에 브랜드가 될 수 있으면은 다른 데서 할 수도 있고 하는 게 사실은 목표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지금 이 음식점은 그냥 동네에 있는 멕시코 음식점이거든요. 뭔가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한번 좀 그런 걸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멕시코 음식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게 꼭 막 전통적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은 뭔가 전반적으로 컨셉 없이 다양만 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온 음식 자체가 조금 많이 아쉽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멕시코 음식이라고 해도 정말 다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 어떤 건 스트리트 느낌의 음식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지방도 막 다 다르고 한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약간 연계성 없이 뭉쳐진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그런 게 가장 아쉬웠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처음 쓰는 주방이었어도 뭔가 되게 정리가 안 된 느낌이 많았거든요. 좀 어떤 음식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게 하나도 안 보여서 그러니까 찾기가 조금 어려워서 같이 얘기를 해서 그걸 잡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메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프랩은 지금 보통 어떻게 걸려요, 준비 시간이? 비리아랑 카르니타스 고기가 조금 오래 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보통 오늘 기준으로 한 2시간 좀 안 걸렸네요. 제일 오래 걸리는 것들은 그러면 언제부터 준비를 시작하죠? 보통 저희가 그 장기 팝업 했을 때는 한 2, 3일치 정도의 고기를 미리? 미리 삶아서 밤에 이제 저희 퇴근하기 전에 그거를 포션을 다 해놔서 무게 재서 카르니타스 90g 이런 식으로 무게를 다 재고 비리아 스튜 이런 거는 냉동해서 진공해서 냉동 보관했다가 해동해서 사용하고 이랬습니다. 혹시 오늘 이렇게 하시는 음식들은 준비 과정 중에 교수님들이나 피드백을 좀 받는 경우가 있나요? 저희가 장기 팝업 했을 때 교수님들한테 다 말씀드려서 피드백 해주시고 필요한 말씀 해주시고 이런 제가 것들. 이 이야기를 왜 여쭤보냐면 예. 혹시라도 오늘 이제 전화 셰프님이 뭔가 피드백을 드렸을 때 예. 교수님의 의견과 상충이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하면은 네네. 교수님들이 불쾌하실 수도 있을까 봐 전혀. 미리 체크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예, 그분들의 뭔가 평가가 이 매장을 운영하는데 전적인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럼요. 아, 알겠습니다. 예, 타코 설명 한 번만 해주시면은 지금 손에 네. 잡고 있는 타코는 저크 치킨 타코라고 네이밍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 뭐 BBQ 치킨이나 이런 거 자메이카 통다리 이런 거는 그 원조의 레시피에서 좀 벗어나서 한국인에 특화된 레시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메뉴로서 좀 특색을 갖고 싶어서 그냥 오리지널 저크 양념을 막 엄청 찾아서 저희가 저희 걸로 좀 오리지널을 따라가 보자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리지널 저크 맛이 나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오리지널 저크를 먹어본 적 있나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요? 오리지널 저크 소스를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를 찾아서 그거를 사용을 하려 했는데 학교 앞특성상 코스트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가 그냥 만들어 보자 해서 알겠습니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비리아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좀 많이 거쳐져야 될 것 같고요. 아, 네. 향신료 맛이나 이런 거는 많은 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고기 자체의 향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거의 배제된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시판 다 섞고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나거든요, 저한테는. 그리고 좀 달기도 하고 원래 먹는 비리아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대중적인 입맛은 아니어가지고 제 그 피드백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원래 육수에서 나는 거 보니까 약간 고기 향이 좀 나고 네, 이래야 되는 네, 게 네. 포인트군요. 네, 원래는. 맞습니다. 근데 그냥 약간 소스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져가지고 원래는 그 콘소메라고 육수에 찍어 먹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좀 워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조금 더 고기 맛이 많이 나면서. 네. 네. 사실 뭐 정확합니다. 저희가 발주 리스트 보면 알지만 소스랑 조미료 등만 합쳐가지고 거의 60만 원 가까운 돈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재료들보다 소스가 더 많이 발주가 된 게 이번이 처음인데 본인들의 색깔이 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디에나 가도 볼 수 있는 그런 맛이 돼버려서 말만 이제 타코지 사실상 어디선가 다 한 번씩 맛봐본 맛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를 찾는 고객들은 그다지 신선한 경험이 아닐 수 있다라는 요소가 좀 있네요. 치미창가는 어떤 음식이죠? 콩이랑 쇠고기랑 향신료 등을 또띠아 안에 싸서 기름에 튀겨낸 음식입니다. 근데 저희는 네. 다른 좀 차별성 같은 걸 두고 싶어서 네. 저희가 벤치마킹한 업장들에서는 안에 고기랑 콩이랑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네. 저희는 좀 더 식사라고 메인 메뉴라고 생각이 들게끔 포만감을 위해서 네. 밥이랑 그 안에 이제 칠리콘 카르네랑 네. 이렇게 저희가 섞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치미창가가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라이스 비율이 너무 높은데요, 지나치게. 약간 떡 처음에는 원래 더 많았는데 네. 피드백을
1차, 2차 계속 받다 보니까 저희가 그 피드백 용지만 해도 지금 몇백 장 정도 있는데 다 일일이 보면은 학생분들이 이제 와주시니까 내용물이 조금 적다, 뭐 나눠 먹기에는 양이 적다, 그런 내용이 주가 되다 보니까 알차게 학생들이 좋아하게 가성비 있게 이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여러분의 고민이 느껴지네요. 근데 멕시코 음식이 그래서 조금 힘든 게 타코가 되게 메인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냥 프로틴 양파 오져서 그 포만감을 많이 못 느껴요. 그죠? 근데 프로틴 가격은 알다시피 상당히 비싸고 또 좋은 재료 쓰려고 하는, 그래서 저도 많이 하는 고민이어가지고 그런 게 저도 답을 제대로 못 내린 거여서. 확실히 그리고 이게 판매 대상이 학생분들이다 보니까 진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일 거예요. 가격이 정말 민감하거든요. 특히 이 가격을 먹고 내가 배가 부르지 않으면 진짜 두 번 다시 안 올 고객이 또 이제 학생 고객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뭔가 피드백을 할 때 원래 치미창가는 이런 게 아니야, 원래 비리아 타코는 이런 게 아니야로 가는 거는 여러분들의 머리를 굉장히 휘집어 놓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방법보다는 준비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뭐 세팅을 하는 과정이나 뭔가 조리를 하는 과정 이런 거에서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은 좋겠다 정도로 피드백을 해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고객 피드백 그게 제일 맞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을 찾을 고객이고 그 사람들이 말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음식들, 뭐 쌀국수만 해도 베트남 가가지고 이런 쌀국수를 먹으면은 향신료가 굉장히 진하고 이러잖아요. 그걸 그대로 한국에 가져와서 팔면 못 먹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 거에 다 현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현지화는 우성대학교에서 이걸 먹어줄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거는 항상 중심에 두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리는 이야기, 셰프님이 하시는 얘기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되 여러분들이 원래 목표로 했던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네. 가장 먼저 컨셉이 조금 더 확실해졌으면 좋겠고요. 뭔가 어떤 뭐가 주력이고 뭐가 그런 거에 대한 좀, 사실 이 약간 브리더 볼 같은 스타일만 해도 이걸로만 정말 맛있게 제대로 해도 큰 좋은 브랜드나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치미창가하고 이거하고 타코하고 비리아하고 사실 다 다른 걸 갖고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도 막 그렇게 완성도가 높게 느껴지는 음식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에 포커스하면 단가도 더 줄일 수 있고 브랜드에 더 힘을 쏟을 수 있고 라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메뉴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본 다음에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식당 자체가 이제 학교에 있는 식당이다 보니까 타코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브리또볼 쪽으로 좀 더 풀되 좀 더 심도 있게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드셔보신 것 중에 네. 오늘 가장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음식이 있었나요? 아이템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 공간에서는 브리또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타코라는 아이템이 가격이 그렇게 싸기가 되게 쉽지는 않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조금 더 개발을 해보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좀 더 비주얼적인 거나 맛적으로도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미창가는 얘는 어떤 의미 때문에 집어넣은 거죠? 온더버더에서 팔고 있어가지고 그런가요?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때 네. 치미창가 일단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일단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가서 먹어보고 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가져가도 괜찮겠다 해서 이제 가져갔는데 내용물이 좀 부실하다, 양이 좀 적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조금 특색 있게 소스도 그렇고 기존 이제 음식점들이 좀 안 쓰는 거를 좀 대입해보자 해서 최근까지도 고민해서 이제 교수님들 피드백 했습니다. 치미창가는 좀 텍스맥스여가지고 제 그죠. 전문 분야는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치미창가는 이제 브리또 튀긴 거를 치미창가라고 그냥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요거는 좀 멕시코 음식 같지는 않거든요. 제일 멕시코 음식 같지 않은 뭐 이것도 그렇지만 사실 그리고 과카몰리가 정말 아보카도의 그 프레시함과 너티함으로 먹는 음식인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어떻게 피드백을 드려야 될지 되게 힘든 게 셰프로서 음식을 하기 위한 음식이라고 하면은 더 탈랄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판매를 하기 위한 음식이라고 하면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거기에 커스터머들이 다 우송대에서 음식하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종 과카몰리 하면은 그래도 더 프레시하고 뭔가 그런 느낌을 받고 싶어 하지 이렇게 뭔가 제품들이 많이 섞인 느낌을 받고 싶어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요거는 되게 식초 맛이 강하네요. 물렁한 피클 같은 느낌이네요. 네. 신맛이 되게 세가지고 칩 같은 것도 또띠아 많잖아요. 그런 거 튀겨 놓으면은 이거보다 훨씬 맛있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그게 더 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칩 사는 것보다 튀겨서 먹으면 훨씬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조금 더 차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모양도 만들어서 할 수 있고 본인들이.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건 6개네요. 16개네요. 사이드 메뉴 3개, 타코 4종류, 라이스 4종류, 누들 2종류, 메인 3종류. 산업 프로 식당에서도 이렇게 깔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셰프들이 레스토랑을 열어서 어느 정도 좀 감당하고 갈 수 있는 게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 10개도 사실 쉽진 않아요. 막 우리가 분식집처럼 메뉴 이만큼 깔아놓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재고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내가 힘을 줄 수 있는 메뉴가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50가지의 메뉴를 다 맛있게 매일같이 만들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메뉴가 라이스도 있고 타코도 있고 누들도 있고 메인도 있고 사이드도 있고 이게 너무 광범위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메뉴 개발을 할 때 탈작은 대충 하게 되는 거지. 일단은 지금 그 겹치는 메뉴가 좀 많이 있어요. 메인으로 밀려고 하는 치미창가 같은 경우에 안에 지금 밥이 가득 차 있는데 사실상 라이스 메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라이스 메뉴랑 치미창가를 같이 시켰다가는 밥만 거의 한 3-4공기를 먹고 나가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거 2개 같이 못 시키는 메뉴예요. 서로 좀 보완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전혀 없고 준비해야 되는 가짓수나 이걸 준비하는데 필요한 재료가 이 메뉴에만 쓰이는 것들이 많아서 이 메뉴가 만약에 안 나가게 됐을 때 버려야 되는 재료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가지치기를 해 나가면서 메뉴 가짓수를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과해요. 메뉴 가짓수가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내가 다 한 번씩 다 먹어보려고 매장에 오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2개 먹었으니까 나머지 13개 먹으려고 매장 와야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떤 매장에 갔을 때 이 메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또 시키고 또 먹는 거지. 내가 여기를 올 클리어 하려고 무슨 게임하듯이 와서 먹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이렇게 메뉴가 많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러면은 여러분도 어려워지고 고객 입장에서도 그래서 뭘 먹어야 되는데 다 되는 거죠. 셰프님이 계속 이제 컨셉에 대해서 약간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손님이 딱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이거 시켜야지라는 느낌을 못 받기 때문이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운영을 할 때 매력 포인트가 없다라는 느낌이 되니까 여러분들만의 필살기는 만드는 건 맞아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매장에 시그니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그니처를 라이스볼로 할지 비레아로 할지 이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네, 무언가가 돼야 되는데 그거 하나만큼은 사람들이 왔을 때 와 이거 내가 먹어보고 싶다 먹었는데 너무 내 취향이다 가 나와줘야 여러분들이 10개월 동안 비를 찍을 수 있겠다. 네, 오늘은 진짜 약간 뭐 마음 아프게 이야기하자면 푸드코트에서 이것저것 섞어 놓은 맛이에요. 근데 우성대 학생들은 이걸로 만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본인들이 약간 좀 뭔지 모르겠다 자신이 안 선다 이런 걸 굳이 메뉴에 넣어야 될까? 저커치킨 같은 거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넣었을 때 내가 자신 있게 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저커치킨 진짜 맛있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무리한 거에 도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애초에 그런 거를 원하지도 않을 것 같고 저는 지금까지 배운 거랑 알고 있는 지식 범위에서 조금 더 메뉴 하나에 포커싱을 더 해가지고 힘있게 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손이 안 가는 메뉴예요. 그냥 이게 눈으로 보기만 해도 어떤 맛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별로 손이 가진 않았어요. 비리아 타코 먹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소스도 찍어 먹어보고 싶었고. 하지만 끝까지 이제 한 입도 안 된 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 고기도 되게 말라 보이고 그냥 손이 안 가는 느낌이어서 뭔가 조금 더 촉촉하게 하던가 뭐 방법을 더 찾아야겠죠. 제가 그리고 볼을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게 제일 낫다가 아니라 메뉴가 거기가 상권 특성상 사람들이 밥을 먹고 약간 식사 대용으로 찾아와야지 아까 말한 3회전이든 2회전이든 시킬 수 있는 거니까 타코는 제가 푸드코트에서 해본 결과 타코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두 번은 먹는데 1년 동안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와서 먹기는 힘든 메뉴다라는 의미로 저거에 좀 포커스를 해서 약간 미국의 치폴레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풀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이었고요. 근데 확실하게 뭐 프로틴 하나라도 좀 제대로 더 파고 들어가가지고 필살기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맛에 좀 깊이가 많이 다 떨어지는 느낌이 강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그래서 아까 그 프로틴 미장을 계속 얘기한 게 프로틴 미장 되게 중요한 거잖아 이거. 이거만 제대로 해놓으면 솔직히 이걸 밥에다 얹어서 팔던 타코에 넣어서 팔던 맛있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프랩이 어떻게 된 건지를 계속 물어본 거거든요. 처음부터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거기에 정성이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궁금해가지고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고기 자체를 딱 먹었을 때 오, 이거 되게 맛있다 라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아직 안 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거에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가짓수를 좀 더 늘려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느낌으로 좀 사람을 끌어볼까라는 게 됐는데 가끔은 이제 좀 덜어내는 게 더 좋을 때가 있고 이거를 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재고적으로 손해보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메뉴가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사놔야 되는 것들이 많아 보이고 오늘 사실 테이스팅을 위해서 발주한 금액이 저희 내부 프로젝트 중에서는 제일 많았어요. 특히 소스류 발주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남기 시작을 하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잘 나눠 쓸 수 있는 거를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예를 들면은 비리아랑 치미창가가 같이 공존하는 것도 좀 컨셉적으로 많이 제가 봐왔던 멕시코 음식에서는 상충되거든요, 많이. 다른 매장들이 여러 가지가 그냥 다 섞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하나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잘못된 건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이 조사를 한 거니까 되게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2개월 남지 않았나요? 그죠? 그래서 한번 다시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본인들이 먼저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음식을 하고 싶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구난방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매출이 나와도 비용이 감당이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프랩이나 이런 것들 하는 것도 그렇고 프랩도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얘기해 봐요, 저랑. 네. 저는 이 우성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학생 여러분들이 창업에 대한 경험을 하고 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들의 매장을 열었을 때 방법을 찾기 위한 수단이 돼야지 이걸 그냥 우리가 무조건 사업권을 따내 가지고 장사를 해봐야겠다라는 걸로 되면은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레스토랑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첫 단추부터 팔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들로 되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나오고 진짜 본인 매장을 만들어야 될 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 해가지고 우리 1년 동안 한번 해봐야지. 그것도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고 그러겠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요리사로서 본인의 매장을 만들어가고 본인의 음식을 하고 싶은 음식을 찾아가는 과정이 돼야지 이 식당을 운영하는 게 결과가 돼버려가지고 여기에만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지금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음식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본인들이 자신 있는 음식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옆에서 다른 팀들이 뭔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걸로 각각 강제적으로 움직인 느낌이 있거든요. 고민을 한번 해보고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인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메뉴 가짓수를 늘려가지고 BEP를 찍기 위해 가지고 기계처럼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음식을 좀 공들여가지고 넣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음식에 대한 열정은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냥 장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섰지 졸업하고 그냥 사무일 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요리에 꿈이 있어가지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그런 의미를 좀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른 팀에 져가지고 안 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여러분들의 레스토랑을 열었을 때 더 브랜드 가치로서는 좋은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걸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거라기보다는 더 미래를 보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네.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오늘 우리 끝이 아니잖아요. 네. 이런 걸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고객분들 통해 가지고 피드백을 한 번 더 받아보고 또 한 번의 팝업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로 뭐 학교에서 못하면 여러분들 따로 하면 되죠. 그죠? 뭐 이거 대박 난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 뭐 일 안 하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안에서 엄청 털리는 걸 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혹시? 우리 발주 팀장님. 예. 발주 팀장님 혹시 이렇게 많은 메뉴들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있었던 점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재무 팀장님도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고 제일 선배잖아요.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본인이 스스로도 노력하고 있는 거 다 느껴져요. 하지만 정리를 조금 가지치기를 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시고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할 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메뉴가 정돈이 돼가지고 임팩트 있는 게 하나씩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셰프님 마지막으로 또 네. 셰프님의 음식을 맛보고 멕시코 음식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지금 길을 가고 싶어하는 후배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셰프님도 가시면서 느끼지만 그죠. 네, 멕시코 음식 진짜 근데 제일 쉬워 보이는데 사실 그런 게 제일 어려운 음식이어가지고 그죠. 일단은 전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싶고 네.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한번 도와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제 음식 먹고 얘기 나온 건 좀 아쉽네요. 그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컨셉 자체가 너무 네 알겠습니다. 농담이고 오늘- 같이 얘기하면서 또 풀어봐요 같이. 네. 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또 준비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네. 또 준비해 보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오늘 피드백 받은 두 셰프님은 이 분야에 완전 전문가시고 저희가 지금까지 받아온 피드백은 저희가 진입할 상권의 실고객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그쪽에서 받은 피드백과 오늘의 피드백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두 가지를 잘 절충해서 좋은 표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팝업을 듣기로는 팝업을 되게 널널하게 했더라고요. 시간을 되게 1시간 반에 25명이요? 1시간 반에 25명을 7명에서 쳤다 그러면 논 거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3회전 돌리기 어렵습니다. 160명을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1시간 반에 다 받아야 돼요. 저희가 그때 그 홍보하고 갔을 때도 사람 계속 들어오고 했잖아요. 실제 중간 점검과 팝업이 진행되는 사이에 좀 더 스피드감을 얻을 수 있게 좀 푸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울지 않았으면 나만 또 이제 또 쓰레기 되는 거 아니야?